안녕하세요. 오늘은 킴스TV 비만 처방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비만 치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성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산 체내과 비만 체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성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규 출시하는 약제와 앞으로 비만 치료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GLP-1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릴리의 마운자로 출시가 임박했잖아요. 네. 킴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허가는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운자로 어떤 약인가요? 주 1회 주사한다는 점은 위고비와 같습니다. 위고비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라면 마운자로는 털제파타이드라는 약물로 GLP-1과 GIP-1에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기존의 GLP-1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요?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식욕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GLP-1과 GIP-1이라는 두 가지 기전을 이용해서 강력한 식욕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는 약제입니다. 원장님, 내과 최원장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바이알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알로 출시가 되는 걸까요? 바이알이 그 프리필드 주사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장점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아직은 정책이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결국은 회사 내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호주과 뉴질랜드에서 출시할 때 유사하게 처음에는 그 바이알 앰플로 출시를 했고 이후에 펜타입이 들어갔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급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원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주사하려면 펜타입이 돼야 되고 주사기로 뽑아서 주사를 해야 되면 집에서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현재 출시나 또는 출시 예정 중인 약제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GLP-1 계열 약물이 비만 치료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나올 약들도 거의 다 이제 GLP-1 관련 약제들이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GLP-1 계열 약물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비만 치료약의 그 한계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냥 그 비만약의 한계라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약제가 나와도 동기부여나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이어트는 꼭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부할 의지가 없는 학생에게 일타 강사나 아무리 이렇게 열강을 해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뭐 자명한 이치입니다.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목표 체중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날이 있어서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필 사진 또는 결혼 사진 뭐 이런 것들 웨딩 사진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되는 거를 보면서 이게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이런 목표를 확실히 세워주는 게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원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의지를 도와주시고 식단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면서 이제 애정으로 진료를 끌고 가신다면 많은 분들이 성공 다이어트 꼭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께서는 향후 기대되는 약이나 성분이 있으실까요? 또 혹은 원장님께서 그 제약사가 이런 약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만약의 방향이 있다면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제들은 좀 너무 고가이고 주사제 위주로 일단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미래에는 먹는 약이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가격대도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약뿐만이 아니라 기기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인 의료기기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조건 빼는 것보다는 디테일 관리, 예쁘게 빼는 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말 강의를 제가 일요일날 당일로 다녀왔는데 옛날에는 강의의 많은 부분들이 신약에 대한 강의, 약물에 대한 강의가 많았고 최근에 제가 본 이제 강의는 디테일 관리, 바디 컨투어링이라든지 바디 조각술이라는 제목으로 바디 보톡스, 그 다음에 초음파, 고주파,
뭐 냉동지방분해서는 요즘 이제 거의 안 하시니까 이런 관리실에 대한 강의가 상당 부분 거의 한 섹션의 3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비급여 진료다 보니까 각 병원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치료가 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계는 한 3종류를 씁니다. 초음파 기계인 캐비주사라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바디라는 고주파, 중저주파, 그 다음에 레이저 성능이 같이 포함된 복합제를 쓰고요. 최근 출시한 MVPC라는 제품도 사용 중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돼서 근육까지 강화시키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기계들도 쓰지만 정맥주사 치료라는 요법을 저희 가정학과 위주로 해서 이제 좀 많이들 특히 서울에는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 지역에서는 뭐 그런 디테일한 치료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데 이제 좀 서서히 또 지방에도 많이 좀 이런 기계들이 보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슬림한 걸 원하고 또 울퉁불퉁한 근육보다는 좀 더 라인이 매끄러운 걸 원하시기 때문에 비만 치료의 방향은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보톡스도 이제 바디보톡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그다음에 승모근 이런 데 쓰는 보톡스도 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계뿐만 아니고 바디 컨투링을 이제 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앞으로도 더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만 치료가 정말 생명에 위협이 되는 비만 치료로 시작이 됐다가 미용으로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앞으로 클리닉에서의 비만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지금 추세라면 비만 인구가 더 많이 급속도로 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많은 질병이다 보니 주사나 약뿐만 아니고 보조치료 기계나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아직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시선보다는 그 미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가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질병으로 보고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위고비만 봐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펜당 가격이 180, 19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육박하고 국내는 또 70만 원 내외로 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20만 원 내외, 영국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에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는 이게 좀 위고비를 지금 쓰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쓰시는 약이긴 하거든요. 미래에는 좀 이렇게 비만에 따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너무 표시가 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클리닉에서 감기나 기본 질환뿐만 아니라 그 비만 치료, 넓게는 다이어트와 같은 비급여 진료들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진료의 선구자로서 주변 의사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그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경험이 좀 그래도 한 20년 다이어트 치료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비만 치료도 이게 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철학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만 체형 관리를 좀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이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약사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겁할 얘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약을 막 30년 드시고 모든 약의 내성을 갖고 있는 분이 저희와 함께 하면서 다이어트 약을 중단하고 일기장 적고 체형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생각을 바꿔드리니까 한 70kg 빼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삭센다를 쓸 때도 제가 3.0까지 안 쓰고도 1.2, 1.8로 40kg, 6kg 이렇게 좀 많이 빼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도 이런저런 약 엄청 많이 쓰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강도가 훨씬 약한 삭센다로 그렇게 뺄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집중한 거는 다이어트의 본질이 뭔가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인지를 강화시켜 드리고 저희가 매주 또 음식 일기장을 적게 함으로써 이게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이제 알려드리고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제가 길러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약에 의존 안 하시고 일부러 약을 좀 약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강제로 뺄 수도 있죠. 연예인분들은 저희 한 번씩 오시는데 엄청 강력하게 써달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한 달 안에 몇 킬로를 빼야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 계약 체중도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죠. 대신에 설명을 해요. 요요 올 수 있고 근육량 많이 빠질 수 있고 위험하다. 그래도 하시겠느냐? 어쩔 수 없이 난 직업이고 화면에 비춰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제가 못 빼드려서 안 빼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빼드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진짜 건강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러 오거나 많이 빼셔야 될 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제가 빼드리면 이거는 요요가 무조건 옵니다. 병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병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또 불법적인 이제 용량으로 처방 이런 거를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뭐 그런 말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도 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컨트롤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저희가 권고하는 3개월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약이 다이어트를 해준다는 인식을 자꾸 주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결국에는 약물 중독으로 가는 수순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이 많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처방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좀 많이 연수를 했었는데 30분 진료를 봐요. 그 중에 한 25분 정도를 음식 일장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떤 음식이 나빴고 칼로리 얘기를 하시고 음식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게 다이어트 클리닉이고 미국은 이제 내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주로 상담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좀 멘탈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멘탈을 잡아주시는 게 원장님들의 계신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처방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기준을 갖고 잘 접근해 주셔야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고 또 요요도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께서 비만 진료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진료를 보시면서 또 학술대에서 더 많은 활약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좋은 걸 많이 드시는 겁니다. 나쁜 거를 적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굶는 거고 근육 손실을 많이 잃게 되고 오랫동안 유지도 못 하세요. 다이어트는 좋은 걸 많이 먹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을 잘 이끌어 주시면 환자들의 또 식단에 집중하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열 원장님과 함께한 비만 처방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이야기 비만 처방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